현행법상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내에 다음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부터 열흘 안에 대선일을 정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3월 10일 파면 선고 후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 화요일에 대선이 실시됐습니다. 짧은 선거 기간 충분한 후보 검증과 국민 참정권 보장 등을 고려해 60일을 다 채운다면 이번 선거일은 6월 3일이 유력합니다. 6월 3일 대선을 가정했을 때 정식 후보 등록일은 5월 10일에서 11일 이틀간, 공직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전투표일은 선거 5일 전인 5월 29일과 30일로 예상됩니다. 다만 6월 3일엔 대입수능 모의평가 등이 예정돼 있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관련 부처 협의를 거친 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각 정당들은 당장 다음 주부터 후보 경선 규칙 협의 등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곧바로 21대 대통령 선거예비 후보자 등록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용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등의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조기 대선일의 공휴일 지정과 투표 마감 시간 역시 권한대행이 결정하는데 2017년 조기 대선 땐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고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네, 정치권은 당장 대선 후보를 각자 뽑아야 합니다. 당내 경선 등 곧바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겁니다. 손서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손 기자.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사실 당연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 중 대표직을 내려놓고 경선 후보 등록을 할 거로 보입니다. 당초 탄핵 선고 직후 대표직을 사퇴할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대선일 확정 후로 시점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대선까지 2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당내 경선은 2, 3주 안에 압축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비명계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이 경선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상황이 좀 다르죠. 아무래도 기각에 기대를 걸었던 만큼 당장 경선을 시작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거론되는 주자만 10여 명이 넘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나설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 탄핵에 반대했던 주자들도 있고요. 당도 실망한 지지층을 추스르고 당내 찬반 의원들을 아우르는 시간이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이르면 모레 열릴 의원총회에서 대선을 어떻게 치를 건지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주면 어느 정도 경선 구도가 잡히겠군요. 그럼 이번에 대선에 영향을 줄 변수를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데 우선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 부담을 상당히 덜긴 했죠.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 대표는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걷어냈습니다. 다만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있고요. 위증교사 2심 선고와 다른 재판들도 있긴 합니다. 홍준표, 오세훈 시장도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검찰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현재 강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네, 이번 대선 역시 중도층 표심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이 중도층을 잡기 위한 이른바 우클릭 행보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 세금 문제나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할 거로 보이는데 당 정체성 문제를 들어서 당내 비명계 주자들과 갈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중도 지지층 확장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파면된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그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탄핵에 반대하며 윤 전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던 지지층들이 돌아설 수 있다는 게 딜레마입니다. 네, 대선이 당장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개헌도 혹시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윤 대통령 파면으로 개헌론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권 주자들이 이 방식은 다르지만 공개적으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헌을 고리로 한 합종 연행이 성사된다면 이번 대선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각 정당의 연대서 선거를 치를 가능성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독주를 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민주당 내에서도 실제 선거에 들어가면 보수와 진보 진영이 각각 결집하며 이 팽팽한 대결이 될 거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진보 진영에선 조국혁신당이 주장한 완전 국민 경선제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반 이재명 연대가 등장할 수도 있는데요. 국민의힘 대권주자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힘을 합칠지도 주목됩니다. 네, 손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일강체제 아닙니까? 자, 그러면 경선이 사실상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추대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개방형 플랫폼을 조국혁신당이 요청도 하고 했는데 예. 모든 전제가 그 이재명 대표 2심이 당선 무효형이 나왔을 때 동력이 있었을 텐데 예. 그렇다면 후보 교체론, 후보 양보론, 필패론 이런 것들이 이제 보물처럼 터져 나왔을 텐데 예. 여론조사에도 영향을 받았을 거고요. 그런 면에서 무죄가 됐고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크게 반향을 일으킬 만한 경선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추대라는 것은 예. 그닥 그렇게 모양새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예. 경선은 어떤 식으로든지 치러서 자, 정당성을 좀 확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경선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건데 후보로는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나올까요? 글쎄요. 지금 나가봐야 뻔한데 예. 누가 도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2012년에 박근혜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압도적일 때도 그때 김문수, 임태희 이런 예. 분들이 다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예. 김태호 이런 분들이 도전했으니까 그 다음 차기를 보고라도 당대표 경선이나 이런 걸 보고라도 나올 분들은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주목해 볼 수 있는 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김동연 지사 예. 또 삼김 예. 그렇죠. 예. 김부겸, 김경수 이런 분들 외에 김두관, 사김 예. 이런 분들 외에 예. 또 어떤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이게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오는 건 아니겠고 예. 당대표라든가 차기 광역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본인들이 정치적 역량을 좀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국민의힘 또는 민주당의 모든 대선 예비 후보들을 합쳐도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60일 동안의 선거 기간 내내 이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변수가 있습니까? 그건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한국 국민들은 이 절대 권력자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예. 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는 확실히 응원을 해주다가 권력자로 변모하니까 심판을 했듯이 지금까지는 검찰이나 법원에 쫓기는 이재명 대표가 약자의 포지션에 있었다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 사라진 상황에서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결합을 허용할 거냐 이게 있고요. 예. 또 하나는 9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김대중 후보가 지금 이재명 후보처럼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었어요. 그때 예. 한나라당은 구룡이라 그래갖고 다 흩어져 있었는데 예. 결국 그 대통령 선거가 1.5% 차이로 끝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 이재명의 선거, 정확하게 이재명 대 반이재명인데 반이재명의 결집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1차 저지선인 40%를 돌파할 거냐, 예. 2차 저지선인 45%를 돌파할 거냐, 그게 예. 이제 관심사라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 대선 후보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빠르게 대선 전국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국민의힘의 잠룡 가운데 지지율 1위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출마를 할까요? 그건 잘 모르지만 예. 김문수 장관 입장에서는 대선 2012년에도 경선 참여한 바가 있고 정치인이라면 그런 꿈을 꿀 텐데 예. 사실 지금 본인은 기회가 완전히 닫혔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지금 기회가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본인도 그렇고 그 주위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조금 출마를 하는 쪽으로 움직일 텐데 예. 다만 그동안에 김문수 장관의 시간이었던 것은 강경한 보수층들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함으로써 지지율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대선이 현실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막아야 되는 입장에서 예. 믿을 수 있는 후보보다는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찾으려고 할 텐데 네. 중도 외연 확장에서는 김문수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도 조금 약점이 있는 게 아니냐 예.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그 일주일 안에 여론조사가 발표될 텐데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가상 대결에서 김문수 후보가 다른 후보들을 압도할 만큼의 지지율을 보이지 못하거나 오히려 단순 지지도에서는 앞서지만 가상 대결에서 뒤로 밀린다면 빠른 속도로 그 지지율은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 4명을 뽑지 않습니까? 자, 4명 안에는 어떤 분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최종적으로 4명이 들어갈 텐데 그동안에는 뭐 일반적으로는 탄핵 그 반대파 중에서는 김문수, 홍준표 2분, 찬성파 중에서는 오세훈, 한동훈 이런 분들을 꼽았죠. 왜냐하면 안철수, 유승민 이런 분들이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분명한 목소리를 내왔지만 보수 지층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냐. 역시 거기는 그래도 직전까지 당대표를 지냈던 한동훈 대표와 서울시장인 오세훈 후보가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관측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8대 0으로 인용됨으로써 그동안에 어떤 그 기대해왔던 그런 그 프레임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판도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탄핵 반대파 중에는 그 주목해봐야 될 후보가 이제 원희룡 전 장관, 그다음에 찬성파 중에는 안철수, 유승민이 그 4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후보군들은 많으니까 그것은 조금 이제 짧은 경선이 되겠습니다만 경선 판도가 한 번쯤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 대선의 후보들, 경선 후보들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윤 대통령이 뭐 8대 0으로 파면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거리는 기본적으로 다 두려고 할 거거든요. 그걸 계승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걸 계승한다고 하는 분들은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그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동안에 그런 그 입장을 갖고 있었던 김문수, 홍준표, 원희룡 이분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 거냐 주목하지만 당 쪽에서 보면 어쨌든 그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지 않으면 당 전체가 다 이번 선거 어려울 거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는 좀 거리를 둘 것으로 봅니다. 거리를 둘 것으로 본다.